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어르신분들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 내국 느티나무 쉼터 강사 하지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에 관한 내용하고요. 그 다음에는 구도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자, 기본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. 기본은 진짜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.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. 먼저요,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요, 렌즈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잖아요. 렌즈를 먼저 부드러운 천으로 잘 닦아주셔야 분명한 사진, 선명한 사진이 나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될까요? 좋아요. 기본 중에 두 번째는요, 스마트폰으로 내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.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너무 내 몸에서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사진을 찍다가는 화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촬영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또 각도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, 이렇게 스마트폰을 내 몸에 최대한 가깝게, 팔을 내 몸에 이렇게 붙여서 안정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촬영 버튼을 누를 때에도 이게 틀어짐이 없도록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해요. 아셨죠? 자,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. 우리 어르신들 카메라 찍을 때요, 딱 화면 열었을 때 가로, 세로에 이렇게 격자선처럼 보이나요? 안 보인다고요? 아이고, 거기에 이유가 있었네요. 그렇다면 그 격자선, 우리가 요 스마트폰의 용어로는 수직, 수평, 안내선이라고 하거든요. 그걸 한번 켜볼게요. 간단합니다. 일단 카메라를 여시고요. 자, 거기에 톱니바퀴가 분명히 상단에 있을 거예요. 자, 스마트폰에서는 이 톱니바퀴 모양을 들어가면 무조건 설정과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쭉 한번 찾아보세요. 자, 목록 중에 수직, 수평, 안내선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걸 불을 켜주시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. 자, 카메라로 돌아오면 아까는 흰 선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걱정하지는 마세요.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 선은 나오지 않아요.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요, 어떤 어르신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아니, 도대체 이 선이 뭐길래 이걸 왜 해야 돼?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유가 있어요. 이따 알려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은요, 사진을 이렇게 딱 멋지게 찍었을 때 멋진 곳에 가면 사진을 한 장만 찍을 순 없잖아요. 막 몇 장, 10장, 20장 찍고 싶잖아요. 혹시라도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틈틈이 이제 저장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바랄게요. 이 사진을 정말 앨범처럼 주제별로, 시기별로 다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. 스마트폰 안에서도 그 앨범 만들기 가능합니다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먼저 어느 앱에 들어가야 할까요? 당연히 갤러리 앱에 들어가셔야겠죠? 그러면 하단에 사진이라고 써 있고 그 옆에 앨범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. 사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내가 직접 찍은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운받은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스크린샷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이미지와 관련된 거는 다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. 그런데 그 옆에 앨범을 한번 가볼까요? 거기에 자세히 보면 내가 굳이 설정해 놓지 않았어도 카메라, 스크린샷,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앨범이 설정된 걸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예를 들면요, 카메라를 들어가 보면 내가 엊그저께 공원에 놀러 간 거, 친구들하고 같이 맛집 간 거 이런 게 막 쌓여 있거든요. 한번 이것들을 주제별로 앨범을 만들어서 묶어 볼게요. 그러기 위해서는 자, 저를 잘 따라해 주세요. 갤러리에 들어가서 하단을 잘 보고 앨범에 들어가서 지금으로서는
내가 만들고 싶은 앨범은 없죠? 그럼 이제 앨범을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요. 앨범 만들기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세요. 자, 어르신들 핸드폰에 3점, 점 3개가 있거나 선이 3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것들을 눌러서 앨범 만들기를 눌러줍니다. 그런데 앨범 만들기 눌렀더니 앨범 이름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네요. 좋아요. 그럼 저는 01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보았어요. 그 다음 아래 부분에 취소와 추가가 있어요. 뭘 눌러야 될까요? 당연하죠. 추가를 눌러야겠죠. 그러면 01이라는 앨범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. 그런데 그 아래에 아주 작은 숫자가 있는데 0이라고 써 있네요. 아직 사진이 한 장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맨 위로 가서 카메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3장에 예를 들면 제가 그 앨범에 옮기고 싶은 사진을 이동시켜 볼 거예요. 3장을 골랐습니다. 첫 번째 장을 지그시 눌러주면 동그라미가 생기고요. 그 옆에는 간단하게 동그라미 안에만 눌러주면 체크 표시가 생기죠. 자, 그럼 이거를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어떤 버튼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을까요? 아래 부분에 보면 공유라고 써 있어요.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공유는 아니고요. 넘어가요. 그 다음 삭제가 있네요. 삭제할 거 더더욱 아니죠. 그 다음 더보기 점 3개가 있습니다. 앨범으로 복사, 앨범으로 이동 이렇게 있네요. 저는 앨범으로 이동해 볼 거예요. 슝! 그러면 다시 아까 만든 공원 사진에 들어가서요. 내가 만들어 놓은 3장의 사진이 잘 옮겨졌나 보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어요. 자, 아직 본론은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제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구도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전문적인 거 몰라도 돼. 그런 거 너무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 구도를 잘 잡아서 사진을 찍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?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수직 수평선 활성화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수직 또 수평선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요. 카메라를 딱 켰을 때 네모칸이 9개가 나와요. 그쵸? 한번 이름을 정해 볼게요. 간단하게 1, 2, 3, 4, 5, 6, 7, 8, 9로 말이죠.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면서 교차점이 생기는데 이 교차점에도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. 간단하게 A, B, C, D라고 말이에요. 자, 나는 구도 같은 건 모르겠다. 그냥 조금만 사진 잘 찍고 싶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. 내가 찍고자 하는 그 주인공 있잖아요. 그 피사체를 A, B, C, D 중에 하나에 올려놓고 찍어보세요. 5번 칸을 뺀 나머지는요. 길어 보이거나 또는 커져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작아 보이고 싶은 건 5번 칸에 두시고요. 크게 보이고 싶은 건 나머지 영역에 두면 되겠습니다. 사진을 찍을 때 꼭 정가운데에 피사체를 둘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. 자, 교차점 A, B, C, D에 찍고자 하는 것을 두고 찍으면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저는 C와 D에 두 물체를 놓고 찍어 보았어요. 여백의 느낌도 더 살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 되었습니다. 사진을 찍을 때는요. 수직과 수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냥 무작정 찍지 마시고 수직, 수평, 안내선에 의지해서 찍어주세요. 가로나 세로 물론 둘 다 맞추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둘 중 한 가지라도 격자선에 맞추어 찍어주세요. 그러면 그냥 똑같이 찍어도 느낌이 확 살고 주제가 분명하고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진이 만들어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기본에 관한 내용 그리고 구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어려우셨다고요? 당연하죠. 자,
자, 어르신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.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? 바로 반복입니다.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멋진 사진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